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실기 2019년 제2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건강관리 구분 기호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A는 우리가 에이스 하잖아요. 제일 좋은 거, 그죠? 건강한 근로자 또는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둘 중에 편한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C1, C2가 있다, 그죠? C는 뭐냐면, 유관찰자. 관찰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하면서 하는 건강진단이기 때문에요. 직업병이 첫 번째입니다. C1은 직업병 요관찰자가 되고요. C2는 일반 질병 요관찰자가 됩니다. 그래서 C는 요관찰자다. 그죠? 자, 그 다음에 D1, D2가 있는데요. D는 뭐냐면 유소견자가 되겠습니다. 소견이 있는 사람, 그죠? 유소견자. 기억하실 때 A, B, C, D 순서잖아요. A, C는 관찰만 하면 되는 사람이고 A가 제일 건강한 사람이고 관찰이 필요한 사람, 소견이 있는 사람, 그죠? 자, 그래서 D1은 원이 직업병 우선이다 그랬죠? 직업병 유소견자. D2는 일반 질병 유소견자. 소견이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한 거 R이다, 그죠? 자,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다시 말하면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이렇게 설명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병 요관찰자 더 간단하죠?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서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괄호 안에 파란 글씨 위주로 암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중요하죠, 그죠? 자주 출제되는 별표 3개짜리 내용 되겠습니다.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외부식 후드를 설치했습니다. 후드 개구면에서 발생원까지 제어 거리 X가 30cm이고 제어 속도 VC가 1.2m/s, 후드 직경 D가 25cm인 경우에 첫 번째 필요 송풍량 단위는 미터의 삼승 per 미니트를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식 후드고요. 특별한 조건이 없다, 그죠? 자유공간에 위치한 원형이나 장방형 후드고 현재는 플랜지가 부착되었다는 조건 없으니까 기본식이죠, 그죠? 그래서 외부식 후드에서 우리가 기본 공식 Q는 60을 붙일까 말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죠? 자, 미터의 삼승 per 미니트 단위인데요. 제어 속도가 세크, 초의 단위이기 때문에 60 곱해주자 생각하시고요. VC 10x의 제곱 플러스 a가 공식이었습니다. 자, 60 곱하기 제어 속도는 1.2라고 주어졌죠. 10 곱하기 제어 거리가 30cm를 미터로 고치니까요. 0.3의 제곱 플러스 A다, 그죠? 지금은 직경이 25cm다 주어졌으니까요. A는 뭐가 되겠습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에 넣으면 되겠죠? 4분의 파이 곱하기 25cm를 미터로 고치니까요. 0.25의 제곱, 그죠?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했는 환기량 보도록 할게요. 68.33 미터의 삼승 per 미니트, 그죠? 단위를 항상 잘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해야 되는 거 보도록 할게요. 덕트 내의 유속을 계산하라, 그죠? V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속과 환기량의 관계식이 있었죠, 그죠? 두 번째 Q는 A 곱하기 V다, 그죠? 자, 하지만 이게요, 미터의 삼승 per 미니트고, 속도의 단위가 미터 per 세크일 때는 앞에 60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환기량은 금방 계산했는 게 미터 삼승 per 미니트였는데요. 자, V의 단위를 확인하겠습니다. 유속을 미터 per 세크로 계산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나 60을 곱해주면 되겠죠.
V에 관한 식으로 바꿀게요. V는 하면 곱해졌는 60 곱하기 A는 밑으로 가고 Q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60 곱하기 역시나 A는요. 4분의 파이 곱하기 0.25 직경의 제곱이죠. 분의 Q는 금방 계산했습니다. 68점, 예. 33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23.20이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그죠? 자, 요 만약에 23.2로 떨어졌다면 0을 붙여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고요. 세 번째 계산하라는 건 후드의 유입 손실 계수가 0.75일 때 후드의 정합을 계산하라. SPH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후드의 정합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다. 그죠? 자, 후드의 정합. 그죠? 세 번째 SPH는 뭐였습니까? VP고요. 1 플러스 FH.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문제에서 VP가 얼마다라고 줬는가 하면요. 유입 손실 계수를 줬고 속도합은 주어지지 않았죠. 그럼 우리가 유입 손실 계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유입 손실 계수는 압력 손실 계수하고 동일하죠. 그죠? 자, 우리 속도합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속도합은요. VP는 2G분의 RV 제곱이죠. 자, 그런데 VP 계산에서는 뭐 압력 손실 계수하고는 무관합니다. 그죠? 2 곱하기 9.8분의 지금은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는 산업 한기에 우리 산업 한기에서는 21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했죠. 그때 공기의 비중 1.2였고요. 속도는 좀 전에 위에서 계산했죠. 23.20을 계산하시면 속도합 계산할 수 있습니다. 32.95죠. 그죠?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도합을 계산했기 때문에요. 속도합이 32.95가 됩니다. 곱하기 1 플러스 유입 손실 계수나 압력 손실 계수 동일하잖아요. 그죠? 지금 0.75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0.75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57.66이 되고요.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되겠습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죠. 그죠?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출제되었지만요.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기에서 국소배기 장치의 압력이 가장 높아야 하는 곳 또는 정압이라고 나와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작업장 내 공기, 후드 내부, 후드와 공기 정화 장치 사이, 공기 정화 장치와 송풍기 사이, 송풍기의 뒤편, 작업장 외부 공기. 그죠? 가장 압력이 높아야 되는 곳은 송풍기의 뒤가 된다 그랬죠. 이유는 뭐냐면요. 송풍기 배출구, 뒤편은 배출구잖아요. 압력이 유입되는 부분보다 높아야 송풍기 배출구의 압력이 높아야 후드로부터 들어온 오염물질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는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힘이 압력이죠. 그래서 송풍기 배출구의 압력이 높아야 또는 송풍기 뒤편의 압력이 높아야 오염물질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 2개 정도 붙이겠습니다. 공기 흡입 유량, 측정 시간, 회수율 및 시료 분석 등에 의한 오차가 10%, 5%, 11%, 4%일 때 자, 이 부분 주의하세요. 공기 흡입 유량에 대한 오차를 10% 감소시킨다. 자, 흡입 유량에 대한 오차가 10%잖아요. 10% 중에서 10%를 감소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20%였다면 10% 감소시키겠다는 건 2%를 감소시키겠다. 즉 다시 말하면 18%로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지금은 10%에서 10%를 감소시키겠다. 그 말은 1%를 감소하겠다하고 똑같은 거죠. 1%를 감소시키면요. 10-1이니까 결국은
공기 흡입 유량을 9%로 하겠다 하는 문제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셔야겠습니다. 누적 오차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감소시키기 전에 원래 누적 오차를 계산해 볼게요. 누적 오차는 루트 하시고요. 값을 제곱해서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11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계산하니까요. 16.199 단위는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감소시킨 후에 누적 오차 계산할게요. 자, 10이 아니라 9%, 그죠? 10% 감소되어서 9% 되는 거죠. 9의 제곱, 5의 제곱, 11의 제곱, 4의 제곱이다, 그죠? 이걸 계산하니까 15.5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만큼 감소되었습니까? 라고 했으니까요. 원래 16.19에서 15.59를 빼주면 0.60%가 감소된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 붙이겠습니다. 송풍기의 정압이 1200이다. 첫 번째 압력 나왔으니까 P1이라고 할게요. 송풍량은 첫 번째 송풍량 Q1 20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송풍량을 32로 하겠다. 두 번째 송풍량 Q2로 하겠습니다. 이때 송풍기의 정압을 계산하라. 두 번째 압력 P2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Q1, Q2가 주어졌고 P1, P2가 주어졌으니까 P2 구하라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요. Q1분의 Q2는 뭐였다? 그죠? 우리 Q1분의 Q2는 결국은 N1분의 N2잖아요. 근데 P1분의 P2는 N1분의 N2의 제곱이에요. N1분의 N2의 제곱이에요. 근데 지금은 N1분의 N2가 안 주어지고 이게 주어졌으니까 이거나 똑같으니까요. 이 자리에 요거를 딱 넣어버리면 결국은 P1분의 P2는 뭐다? Q1분의 Q2의 제곱이 된다. 요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건 P2죠. 그래서 P2는 하면요. 나눠졌는 건 넘어가면 반대로 곱해주면 되죠. P1 곱하기 Q1분의 Q2의 제곱이다가 되겠습니다. P1이요. 첫 번째 정압 1200이죠. 곱하기 Q1 20이고요. Q2가 32죠. 요거의 제곱 하시면 되겠습니다. 3072가 되고요. 단위는 원래 주어졌던 정압의 단위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죠?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다. 그죠? 지금까지 미리미리 H2O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은 주어진 단위 그대로 따라서 적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덕트 내에서 발생되는 압력 손실의 종류 두 가지를 적고 원인을 설명하라. 그죠? 덕트 내에서 발생되는 압력 손실은 첫 번째는 마찰 압력 손실이 있어요. 덕트 내에서 이 덕트인데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덕트의 내부 면하고 공기가 마찰하겠죠. 그죠? 그래서 덕트 내면과 공기 접촉에 의해서 생성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덕트 내부면과의 마찰에 의해 생성된다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흘러가는 공기들끼리의 일정하지 못한 흐름이에요. 이거를 난류라고 합니다. 그죠? 난류에 의한 압력 손실이 있습니다. 공기 속도가 빨라지거나 덕트의 굴곡, 덕트가 이렇게 굴곡지면 아무래도 흐름이 바뀌면서 난류가 형성됩니다. 또는 덕트의 확대 수축 등으로 인한 단면적의 변화에 의해 난류가 형성된다. 그죠? 공기 속도가 빨라지거나 덕트의 굴곡, 덕트의 확대 수축 등으로 인하여 난류가 형성되어 생성된다. 요거 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난류가 형성되어 생성된다. 제가 줄친 부분만 짧게 해서 기억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죠. 그죠? 별표 2개에서 3개까지 붙여도 됩니다. 어느 작업장에서 작업 중에 유해 물질 TLV, TWA는 85입니다.
10시간 취급할 때 브리프 스칼라 보정법을 적용하여 보정된 허용 기준을 계산하라. 그죠? 일단은 우리가 보정 지수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자, H분의, 그죠? 현재 작업시간 10시간 분의 기준 작업시간 8시간이죠. 요렇게 더해서 24가 되었다. 그죠? 16분의 하시고요. 더해서 24가 되려면 24-10을 빼줘야죠. H를 빼줬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0.702 보정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정된 허용 기준 계산하겠습니다. 보정 지수죠, 그죠? 0.70 곱하기 현재 허용 기준 85를 하면 되겠습니다. 59.50 ppm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집진 장치 중에서 여과 집진 장치의 장점을 3가지 적어라. 그죠? 여과 집진 장치는요, 집진율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 그죠? 세 번째, 설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렇게 3가지가 쉽죠? 집진율이 높고 다양한 용량을 처리할 수 있고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 이외에 설계상의 융통성이 있고 집진율이 처리가스 양과 밀도 변화에 영향이 적다. 뭐 이런 거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작업장에 내부 온도 32도고요. 열 부하량이 주어졌습니다. 25만 킬로칼로리 퍼 아워고 외기 온도 25도씨입니다.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시오. 아워 단위, 단위 체크하시고요.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Q는 하셔가지고요. 0.3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였죠. HS, 열 부하량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0.3 곱하기 높은 온도 32 마이너스 낮은 온도 25 하시면 되고요. 열 부하량 25만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한 값, 그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노출 기준 중에서 TLV, STL 또는 단시간 노출 기준을 설명하시오. 산업위생에서 단시간은요, 15분이다라고 했죠. 그죠? 근로자가 1회에 15분간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15분간의 시간가 중 평균 노출값이다 라고 설명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포화 농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유기용기체의 증기압이 120mmHg일 때 포화 농도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죠? 자, 포화 농도는요. 대기압이죠. 760mmHg 1기압 기준분에 그물질의 증기압 해주면 됩니다. 그죠? 퍼센트로 나타낼 때는 곱하기 100 하면 되죠. ppm으로 계산하라 하면 10의 6승 곱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79가 되고요. 단위는 퍼센트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앞에서 한번 나왔지만 암기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 암기 되신 분은 이제 파란색 바꾸시면 됩니다. 작업환경 측정의 예비조사에서 작성해야 하는 측정 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3가지를 적어라. 그죠? 작업환경 측정의 예비조사 측정 계획서는요. 원재료 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제품 생산 공정까지의 주요 공정의 도식, 원재료에서부터 최종 제품까지라고 해도 되고요. 요거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공정 도식이 첫 번째 들어갑니다. 해당 공정별 작업 내용, 화학물질 사용 실태, 그 밖에 작업 방법, 운전 조건 등을 고려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일단 이렇게 짧게 하시고요. 기억이 나신다면 작업 방법, 운전 조건을 고려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이렇게 적으시고요. 측정 대상 공정, 측정 대상 유해인자 및 발생 주기, 측정 대상 공정의 종사 근로자 현황, 그죠? 측정 대상 공정과 유해인자 발생 주기와 종사 근로자 현황 들어갑니다. 유해인자별 측정 방법 및 측정 소요 기간 등 작업 환경 측정에 필요한 사항인데요.
유해인자별 측정 방법 및 측정 소요기간 이렇게 그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소배기 시스템에서 국소배기 장치에서 공기 공급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소배기 장치를 적절하게 가동시키기 위하여. 두 번째는 국소배기 장치의 효율 유지를 위하여. 세 번째는 작업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네 번째는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 절약 해도 됩니다. 네 번째, 작업장 내의 방해기류 또는 교차기류의 생성 방지를 위하여. 그죠? 자, 국소배기 장치를 적절하게 가동시키기 위하여, 국소배기 장치의 효율 유지를 위하여,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의 방해기류나 교차기류 생성 방지를 위하여. 이렇게 5가지 또는요, 외부 공기가 정화되지 않은 채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비누 거품 미터로 보정한 결과 1200cc다 했는데요. 1000cc가 1리터입니다. 그래서 1200cc는 1.2리터다 하고 동일합니다. 공간에서 비누 거품이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했는데 4번 측정한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펌프의 평균 유량 단위를 딱 보시면은요, 위에는 리터고 밑에는 미니트로 구하라. 그죠? 요 값을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리터는 금방 우리가 읽으면서 1.2리터의 공기량이다. 비누 거품 미터로 보정했다 나왔고요. 이제 도달하는 시간이 4번 측정했는 시간이니까 4번의 평균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4분의 23.4 플러스 22.1 플러스 24.4 플러스 24.1 하시면 되고요. 23.50초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초고 미니트로 대입해야 되니까요. 1초는 몇 분입니까? 60분의 1분이잖아요. 60분의 23.50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또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계산하면요, 이제 단위는 여기가 리터고 여기가 미니트니까 3.06 리터 퍼 미니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농도의 분진 발생 작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고농도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장의 관리 대책을 적어보라. 또는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장의 작업관리 대책을 적어라 하고 동일한 문제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발생되지 않도록 분진 발생원 자체를 밀폐시켜서 작업장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 제일 좋죠. 분진 발생원을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분진 발생 방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라앉아 있는 먼지는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습식공법 채택 또는 분진 비산 방지,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물을 뿌리는 습식공법을 채택합니다. 자, 그래도 날리는 먼지가 있다면 밖으로 빼내야죠. 작업장 환기죠. 국소배기 장치나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한다라고 해도 되고요. 밖으로 환기해서 먼지를 제거했지만 남아있는 먼지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게 방진 마스크, 보호구 착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분진 발생원 밀폐 또는 분진 발생 방지. 두 번째는 습식공법 채택 또는 분진 비산 방지. 세 번째는 작업장 환기, 국소배기나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작업자 방진 마스크 착용. 이렇게 4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나왔지만 암기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시고요. 암기 되시면 빨간색 바꾸시기 바랍니다. 염화수소, 불화수소, 아황산가스. 그죠? 자, 이거는 전부 다 극성의 오염물질이다. 그죠?
흡착제에 쉽게 흡착되는 가스의 시료 채취에 사용되는 시료 채취 매체를 적어라. 그죠? 자, 이렇게 염화수소, 불화수소, 아황산가스는 실리카겔관을 이용합니다. 시료 채취 매체를 사용하는 이유를 적어라. 왜 이렇게 실리카겔관을 이용하는가? 그죠? 극성의 오염물질은 극성 흡착제인 실리카겔을 사용하여 흡착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극성 흡착제 실리카겔은 급성 오염물질을 잘 흡착한다. 같은 말이죠. 그죠? 예, 편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넘어가겠습니다. 덕트 내에서 정압이나 동압을 측정하는 표준 기기의 명칭을 적어라. 정압과 동압을 측정하는 기기는 피토관 또는 피토 튜브가 되겠습니다. 18번 자연 환기 방식에서 중성대를 설명하라 그랬죠. 그죠? 중성대는 유입되는 공기 측과 배출되는 공기 측의 압력차가 0이 되는 지점이다. 그죠? 중성대는 뭐냐면 압력이 0인 지점이다. 그죠? 그래서 압력이 중간인 거죠. 유입되는 공기 측과 배출되는 공기 측의 압력차가 0이 되는 지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또는 공기에 유출입이 없는 면을 말하고 높을수록 환기 효과가 증대된다. 이거는 뭐 기억나시면 추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요. 2019년 2회 문제 풀었습니다. 본인이 틀리신 문제들 항상 강의 들으시면서 체크하시고요. 꼭 다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